안녕하십니까. 김능과 이동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지금 이제 8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7월 달에는 상당히 여론조사 여야 모두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8월 들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랬을 때 여야 모두 그 흐름의 동인들은 뭔지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지금 이번 그 대선에서 여야가 그 전에 그 대세론이라 이야기했던 부분들,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떠한가, 또 앞으로는 어쩔 것인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권 지지율 역시 전화 면접이냐 ARS 따라서 좀 차이는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선 ARS를 하는 곳이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렇죠. ARS에서는 윤석열, 저는 통상 그냥 예비 후보라고 모두 호칭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절대적 강자 또는 상당히 큰 폭의 리드를 그동안 보여왔고, 그러나 입당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우하향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한 4주 또는 5주가량. 그러다가 현재는 횡보기 또는 방향 모색기 또는 점진적 하락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적어도 상승 국면이 아니라는 데에는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그 대세론이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조금 물음표가 붙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전화 설문 방식의 여론조사, 갤럽이나 코리아 리서치 이런 곳에서 주로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의 상대적 우월성 또는 앞서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때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면 ARS와 사람이 묻는 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전화기에다 대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 표명하는 것에서 조금 덜 부자연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그 이상 되는 분들은 내 속내를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조금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거나 혹시라도 잘못하면 동티가 나거나 해코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모종의 피해의식이 아직도 상당 부분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그래서 좀 부동층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 아직은 좀 더 많이 포착이 되고요. 반면에 ARS는 평소에 정치 고관심층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어딘가에 말하고 싶어하는 층들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좀 공이 나타나는데 그 강도는 제가 약 10개월 동안 지금 대선 조사를 해오면서 느끼는 바로는 ARS에서는 보수 쪽 분들이 견해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포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조금 강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비근한 예로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정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중순부터 TBS와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7개월 만에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4.7 재보선 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발언 욕구가 강해졌다, 커졌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왜 대세론이 조금 흔들릴까? 뭔가 다시 발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심리적 기제들이 그분들 사이에 작동한 게 아닌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몇십만 명의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늘어났거나 태어났거나 어디서 유입됐다, 이민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자 비율은 확실히 늘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그 점은 유념하면서
여론조사를 좀 결과치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월 재보선 때만 하더라도 네,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도 20% 정도 높았잖아요. 그랬죠. 이게 한 자릿수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네, 모든 조사에서 거의 공이.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들이 이 위기의식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도 지금 어지럽고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이거 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참여 목소리 예, 내는 예. 이런 것이 이 여론조사라는 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뭐 거꾸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전 여론조사 결과가 그 다음번 타사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이런 추세가 나타났어? 그거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 하는 사람들도 적극 참여하게 되고 나와 생각이 같군. 나랑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 그래서 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꼬리를 무는 효과가 분명히 하나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1강이 2강 구도로 바뀌었는데 예. 3강 구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때는 그런 조사 수치도 나왔었어요. 그럴 기미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이낙연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이낙연- 콕 집어서 말씀드리죠. 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지난 7월 초 더불어민주당의 1차 컷오프 예비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주일 또는 3주일 동안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본격적 네거티브가 심해지면서 이낙연 예비 후보는 상승세가 거기서 일단 멈추고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 이게 보여집니까? 그 예비 경선 때 TV 토론 가장 잘한 사람, 정책 발표를 가장 잘한 사람이 이낙연 그 예비 후보였는데 지금 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그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이재명 후보한테 더 손해가 쏟아졌고 네. 수세에 몰리기도 했고 많은 구설에 올랐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수순이자 상식적 접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 뚜껑을 까 보니까 네. 이재명 예비 후보는 큰 타격을 안 받았다. 음. 오히려 물론 네거티브라는 게 속성상 누가 먼저의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한번 시작되면 선후나 누가 더 폭력적이었냐 누가 더 가해적이었냐를 따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만큼 제대로 가르마를 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들의 정치의식 속에 스며드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좀 복잡다기해지기 마련인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 측의 하락률이 더 컸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이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럼 왜 토론도 잘했고 뭐 네거티브 공방에서는 서로가 누가 뭐 잘했다고 할 것 없이 일종의 이전 투구 양상이기도 했는데 왜 한쪽이 더 손해를 많이 봤을까? 사람들의 그 두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저는 이유를 하나 찾고 싶고요. 둘째는 두 후보를 지지하는 층의 강도에서도 차이가 좀 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로열티가 강하고 그런 종류의 네거티브에 많이 단련이 돼 있달까요? 정치적 근육이 상당히 형성돼 있죠. 특히 뭐 2017년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겨뤘을 당시에 뭐 해경궁 홍씨를 비롯해서 그때도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거친 뒤인 반면에 이낙연 후보 측은 개인의 퍼스널리티도 그러하고 정치적 이력도 그러하고 그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이랄까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 2 내지 3%포인트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하락세가 7월 초의 상승세의 속도와 강도에 못지않게 좀 빠지고 있어서 이낙연 캠프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후보는 금방 말한 대로 경륜과 품격, 그 품격의 방점이 좀 찍히잖아요. 예. 경륜하면은 뭐 정세균 후보도 못지않는데 품격은 암만 해도 이낙연 그 후보한테 방점이 찍히는데 이번에 그 명락 대전을 통해서 네거티브의 어떤
이 서로 간에 그 뭐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냉철하게 보면 검정이었죠. 할 말은 한 거 예. 측면이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지지가 오르면서 상강 가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오른층들이 짚어보면은 중도층하고 예. 젊은 층들이었어요. 젊은 층 중에서도 여성층이 좀 이렇게 지지가 맞습니다. 왔다는 게 잡혔었는데 네. 그런 부분 지지층들은 이낙연 후보에게 품격의 이낙연 이게 이제 점수를 좀 이렇게 줬는데. 준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이낙연 후보가 본인도 나서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포용하고 이게 통합의 어떤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파이트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좀 혼란이 왔던 거고. 예. 뭐 이재명 지사야 지난 그 후보야 지난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부자 몸조심하다가 이당 이재명 다음을 잃어버렸다 해서 오히려 본래 이재명 모습을 갖다가 되찾는 과정이었거든요. 바로 태세 변환을 했고 네. 그게 신속한 역시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고 뭘 할 때는 바로바로 하고 실행력을 보이고 사람들 알고 만져지게 한다는 거 그때도 태세 전환하자마자 바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 한 달간 지속됐던 명락대전을 먼저 스스로 종지부 선언을 찍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쥔 채 빠져나온 것도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거티브를 뭐 이렇게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8월 15일인가 그다음에 그랬죠 뭐 아마. 중단되지도 않았죠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 황교익 네. 논란 등으로 해서 더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그동안 봐왔던 후보들의 이미지 그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거기에 전부 다 지지를 기본 지지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기의 그 기본적인 어필 이미지를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메인 이미지를 갖다가 함부로 바꾸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뿐더러 효과도 나지 어떤 않습니다. 면에서 도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이낙연 후보가 좀 이렇게 혹은 그 캠프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예. 대목이라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스마일 정세균이었잖아요. 예. 정말 그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푸근하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 경제 대통령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실물 경제 경험을 18년간이나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쌍용 그룹에 있었죠. 예, 그 미국에서도 글로벌 경영할 수 있는 9년간 있었고 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정말 정치의 본령은 이렇게 타협과 협상이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서 그 해오신 분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정치에서 가지고 그 정치의 본령이 타협과 협상이라는 걸 주창했던 분이고 정말 그 이 스마일 정세균은 유명했는데 네. 이분이 지금 강한 대통령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처음에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예비 컷오프의 TV 토론에서도 아주 세게 몰아붙였죠. 예. 이게. 그런데 그 결과 지지율이 두 자리로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오히려 지금 추미애보다도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본래 본인의 어떤 기본 메인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그동안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온 부분들이거든요. 자신의 대표 이미지이자 네, 국민들이 아무개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그 어떤 것, 그 something special. 정세균 그게 같은 경우는 혼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100만 불짜리 누구도 갖고 있지 않고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100만 불짜리 미소 아닙니까? 그 스마일에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거의 발휘가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일부러 그거에서 탈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거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게 거의 먹히지 않았다. 호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짚었지만 명락 대전을 보나 정세균 그 후보의 그걸 보나 결국 후보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국민들과 지지자들한테 평가받아온 걸 그걸 기본으로 하고 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방금 정세균 후보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에 이재명스럽지 않다. 이재명식 사이다. 이거 하고 좀 점잖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얻어맞았죠. 자기 국밥이라고 그랬죠. 국밥. 그러고도 참았죠. 음.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추격당하고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역시. 한교육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야말로 그 점점 커지는 걸 뭐라 그러죠? 자꾸 뭐가 커지는 거, 예.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일파만파, 점입가경. 네. 심지어 지금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지금 8월 18일 오후 5시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보면 황교익 당신은 좀 뭐 오사카 뭐 일본 얘기 많이 하고 그러던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는 아닌 것 같아. 뭐 일본 관광공사 뭐 이런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서 친일 프레임이 조금 얹혀지니까 아시겠지만 황교익 측에서는 일베들이나 하는 것을 동원해서 우리 같은 주인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민주당 사람들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발끈해가지고 이낙연계에다가 뭐 엄중하게 한마디 그냥 포괄적으로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치인 이낙연의 생명을 끊는데 앞으로 주력하겠다 이런 거의 그 메가톤급 던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건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붙고 나간 이러면은 발언이고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아, 예. 사람이잖아요. 이건 본래 이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로부터 프리하고 자유로우니까 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 자체의 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적 의미나 비중이 실렸던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런데 뭐 이낙연 캠프에게 점중히 항의합니다. 어느 선을 지켜주십시오 정도가 아니고 이낙연을 콕 집어서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거기에 맞대응을 하겠습니까?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자니 그렇고 좀 지나치게 갔다고 보는데 그게 다 계산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금방 말했지만 이재명 후보나 캠프가 하고 조율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본인이 발언은. 그냥 내질렀다. 네, 본래 이제 그 자기 스타일 그것도 자기 스타일로 그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예. 이 좀 너무 나갔다. 이 정치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너무 나갔다. 자기를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화를 낼 수 있죠.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네. 사과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일배냐 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이낙연 정치 생명을 끊겠다. 지금 이 부분은 영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까지 나감에 따라서 그 동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그 의미가 달라지고 달라지고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그 자진 사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길게 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나는 원래 이재명 지지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문제는 그런 지역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슨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